아빠가 영채 언니를 죽이려고 했고 이번엔 제가 대신 막았습니다. 진태석이 주영채를 치우려고 낸 사고였는데요. 그 차문을 먼저 열고 뛰어든 건 딸 진샘이었고 그 순간 세미가 피를 토하듯 숨을 몰아쉬자 태석 얼굴이 처음으로 공포로 깨졌습니다. 구독 눌러두세요. 오늘은 누가 울고 끝나는 날이 아니라 진태석이 사랑하는 것까지 전부적으로 돌려서 자기 손으로 자기 제국을 박살내는 날이거든요. 세미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도 영채의 손목을 꽉 잡았는데요. 영채는 세미 눈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세미는 원래 차정원이 사라지길 바랐던 애가 맞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미 눈빛은 사라져가 아니라 살려였습니다. 세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영채에게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언니 나 봤어. 아빠가 정원 얼굴을 베개로 눌렀어. 그리고 이번엔 너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영채 속이 뒤집혔습니다. 영채는 세훈만 있으면 됐고 세훈에게 가기 위해 정원을 미워했는데요. 정원이 미워서가 아니라 세훈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미워했던 거였죠. 그런데 진태석은 그 미움을 이용해서 사람을 한 명씩 없애는 쪽으로 게임을 키워버렸습니다. 태석은 세미 구급차에 실려가는 걸 보면서도 끝까지 회장 표정을 유지하려고 했는데요. 그 눈길이 문제였습니다. 걱정하는 눈이 아니라 계산하는 눈이었거든요. 세미가 살아남으면 말할 수 있다. 태석은 그 생각 하나로 다음 수를 이미 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채가 깨달았습니다. 세훈만 옆에 있으면 되는 게 맞는데 그 세훈을 지키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하나였어요. 거짓으로 붙잡은 사랑을 진실로 되돌려 놓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의 끝에는 태석의 살인 증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고 당일의 이야기고요. 모든 게 뒤집힌 건 사실 전날 아침부터였는데요. 영채는 세훈을 만나러 가는 길에 몇 번이나 휴대폰을 껐다 켰습니다. 영채 손에는 증거가 있었어요. 태석이 숨겨온 계좌 흐름, 누가 어떤 문서를 바꿨는지, 남아있는 원본 메일, 거래 장소 CCTV 캡처,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원 사건과 엮인 통화 기록. 영채가 그걸 왜 갖고 있었냐고요? 영채는 늘 태석의 세계에서 살아남아야 했거든요. 세훈의 사랑을 얻기 위해 태석에게 줄 카드도 필요했고 태석에게서 도망칠 카드도 필요했죠. 영채는 사랑을 꿈꿨는데 사랑을 꿈꾸려면 먼저 괴물의 소나기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훈 앞에 섰을 때 영채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을 했는데요. 평소처럼 나만 바저를 밀어붙이는 얼굴이 아니라 망가질 각오를 한 얼굴이었습니다. 영채는 세훈 이름을 여러 번 불렀습니다. 진세훈이라고 또 세훈이라고. 이름을 반복하는 건 붙잡으려는 게 아니라 도망가지 않게 하려는 본능이었거든요. 영채가 입을 열었습니다. 세훈아 나 내 사랑만 원했어. 그래서 정원이 싫었어. 정원 때문에 내가 너한테 밀릴까봐 내가 너무 비참했거든. 영채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 그 비참함 때문에 내가 못할 짓도 했어. 내가 날 미워해도 돼. 그래도 오늘은 내 입으로 다 바로잡고 싶어. 세훈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할 때 나오는 그 무너지는 말투를 세훈은 영채에게서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영채는 손에 쥔 파일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태석이야. 태석이 사람을 죽였어. 정원은 사고가 아니야. 세훈 눈동자가 흔들렸는데요. 흔들리는 이유가 분노인지 공포인지 모를 만큼 세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영채가 마지막으로 말을 이어붙였습니다. 세훈아 나랑 같이 있어달라고 말할 자격 없는 거 알아. 근데 나 혼자선 못 막아. 너까지 태석 소나기로 들어가면 다음은 너야. 세훈이 입술을 때려는 순간 세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는 번호였는데요. 화면엔 딱 한 줄이 떠 있었습니다. 영채 입 조용히 시켜. 세훈은 고개를 들었고 영채는 그 한 줄 문장만 보고도 몸이 차가워졌습니다. 태석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영채가 고백을 결심했다는 것, 세훈에게 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영채 손에 뭔가 있다는 것까지요. 영채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 고백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쟁 선포였고 전쟁 상대는 시댁이 아니라 진태석이었습니다. 영채가 그날 바로 공난숙을 찾은 것도 그래서였는데요. 공난숙은 원래 태석과 한 배를 탔던 사람이죠. 태석이 원하는 그림을 만들고 사람들이 의심할 방향을 교묘하게 틀어주고 피냄새를 감춰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석이 무서운 건요. 공난숙 같은 공모자조차 언젠간 필요 없어지면 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채는 난숙에게 단도직입으로 찔렀습니다. 공여사 태석이 나를 치울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공여사예요. 공난숙은 처음엔 웃었는데요. 그 웃음이 금방 굳었습니다. 영채가 증거 일부를 슬쩍 보여줬거든요. 난숙 이름이 찍힌 결제 흔적, 난숙 전화번호로 발신된 지시성 문자, 그리고 정원 사건 전후로 난숙 계좌에 들어온 수상한 돈. 공난숙은 그제서야 현실을 봤습니다. 태석이 무너지면 자기까지 같이 무너진다는 현실, 그런데 태석이 살면 자기가 먼저 잘릴 수 있다는 현실을요. 그날 밤 한 해라도 움직였습니다. 혜라는 태석 곁에 있으면서도 태석이 사람이 아니라 칼처럼 살아가는 걸 누구보다 가까이서 봤거든요. 혜라는 정원을 향해 미움도 있었고 자기 가족을 지키려는 욕심도 있었는데요. 태석이 정원을 입막음 대상으로 정해버린 순간부터 혜라의 감정이 바뀌었습니다. 정원은 미워할 수 있어도 죽이면 안 되지. 혜라는 그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그 선을 태석이 먼저 넘었습니다. 혜라는 태석을 지키는 아내에서 태석을 꺾어야 가족이 산다고 믿는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차갑게 현실적이었습니다. 혜라는 사랑이 아니라 생존을 택했거든요. 세미는 더 복잡했습니다. 세미는 아빠를 사랑했는데요. 그 사랑이 아빠는 나만은 지켜준다는 확신에서 나온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미는 봐버렸습니다. 아빠가 차정원을 베개로 눌렀던 그 손, 정원의 발버둥이 멎어가던 순간, 그리고 그 다음에 태석이 아무렇지 않게 넥타이를 고쳐매던 표정까지요. 세미는 그날 이후로 밤마다 손을 씻었는데요. 씻어도 손이 더러웠습니다. 내가 모른 척하면 나는 안전해. 그 생각이 세미를 붙잡았지만 동시에 세미를 부숴버렸습니다. 세미는 깨달았거든요. 안전은 사랑이 아니라 침묵의 대가라는 걸요. 그래서 영채, 혜라, 세미 그리고 공난숙까지 네 여자가 한 배를 타게 됩니다. 웃긴 건요, 이 네 여자는 서로를 좋아해서 뭉친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믿어서 뭉친 것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뭉친 이유는 하나였죠. 진태석이 다음 표적을 정하는 방식이 너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가족이든 공모자든 사랑이든 체면이든 다 잘라냈거든요. 네 여자는 각자 다른 이유로 태석을 사랑했지만 결국 같은 결론에 도착했습니다. 저 사람은 사랑을 모른다. 사랑을 흉내낼 뿐이다. 그 작전은 단순했는데요. 단순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영채는 세훈에게 고백한 증거의 원본을 쪼개서 한 조각은 세훈에게, 한 조각은 혜라에게, 한 조각은 난숙에게 넘겼습니다. 누가 하나 잡혀도 전부 날아가게 만들지 않으려는 거였죠. 세미는 결정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세미는 태석이 아끼는 딸이라는 방패가 있었으니까요. 태석은 혜라와 난숙을 의심해도 세미만큼은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태석의 유일한 약점이었고 세미는 그 약점을 자기 손으로 들여다 찌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태석은 태석이었습니다. 태석은 내 여자가 움직이는 속도보다 한 발 빨랐는데요. 태석은 증거를 없애는 게 아니라 증거를 들고 있는 사람부터 없애려고 했습니다. 영채가 세훈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 태석 쪽에서 붙인 차량이 영채 차를 밀어붙였고요. 그 순간 세미가 뛰어든 겁니다. 세미는 영채 대신 사고를 맞았고 태석은 그제서야 피해 무게를 느꼈습니다. 세미는 태석에게 벌이었습니다. 태석이 가장 아끼는 것을 다치게 만들고 태석이 가장 감추고 싶은 진실을 입 밖으로 끌어내는 벌이었죠. 세미가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을 때 태석은 처음으로 딸 앞에서 무너지는 척을 했는데요. 세미야, 아빠가 미안하다. 그 미안함이 진짜였을까요? 세미는 그 말보다 태석이 병실 문을 닫고 나가자마자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낮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증거 조각 어디 갔는지 찾아. 세미는 그 순간 마지막 정이 끊겼습니다. 사랑하던 아빠가 아니라 사람을 물건처럼 정리하는 진태석이 남아 있었거든요. 세미는 혜라를 불렀고 혜라는 영채를 불렀고 영채는 세훈을 불렀습니다. 네 사람의 말이 한 곳에서 맞물리기 시작했는데요. 그 연결고리의 마지막은 공난숙이었습니다. 공난숙은 자기 죄가 같이 드러날 걸 알면서도
태석을 끌어내리는 쪽에 걸어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공난숙은 결국 태석이 어디까지 지시했는지를 털어놓습니다. 내가 한 건 태석이 시키는 대로 판을 만든 거야. 근데 사람을 죽이라고까지는 아니, 사실은 알았어.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어. 공난숙의 고백은 면죄부가 아니라 태석의 목을 조이는 쇠사슬이었습니다. 공난숙이 죄를 인정하는 순간 태석의 무결한 회장 이미지가 무너졌거든요. 세훈이 마지막 결정을 내린 건 영채의 사과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세훈은 세미가 떨리는 손으로 정원 베개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걸 봤고요. 헤라가 태석의 일정과 동선을 하나씩 짚어주며 이 시간에 정원이 의식이 꺼졌다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채가 울면서도 도망치지 않고 내가 잘못했어. 근데 더 큰 잘못을 막고 싶어라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세훈은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이건 사랑 싸움이 아니라 살인범을 가족 이름으로 숨겨주는 지옥이었다는 걸요. 결말은 통쾌해야 하니까 마지막은 이렇게 갑니다. 세훈은 태석을 불러 세웁니다. 태석이 가장 좋아하는 자리,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자리, 사람들이 회장님이라고 고개 숙이는 자리에서요. 태석은 그 자리에서 웃으면서 말합니다. 가족끼리 왜 이래? 그때 세훈이 태석을 똑바로 보면서 한 단어를 바꿉니다. 회장님이 아니라 진태석 씨. 그 호칭 하나가 태석의 숨통을 조이는데요. 그 순간 영채가 증거의 첫 조각을 꺼내고 헤라가 두 번째 조각을 꺼내고 세미가 마지막 조각을 목격 진술로 꽂아버립니다. 공난숙은 도망치지 못합니다. 공난숙은 도망치면 태석이 자기를 죽인다는 걸 아니까 오히려 태석을 끌어안고 같이 무너지는 쪽을 택합니다. 태석은 마지막까지 딸을 보며 흔들리는데요. 세미야, 너까지 왜 그래? 세미는 눈물을 삼키고 말합니다. 아빠, 내가 사랑한 건 아빠였지 괴물이 아니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태석 표정이 박살납니다. 태석이 지키려던 건 회사도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자기만의 신화였거든요. 그런데 그 신화를 딸이 부숴버린 겁니다. 진태석은 결국 체포됩니다. 누가 위에 있냐고요? 없습니다. 진태석이 끝입니다. 공난숙은 공모자로 함께 묶이고 헤라는 스스로를 벌하듯 모든 걸 공개합니다. 영채는 세훈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세훈아, 나랑 다시 시작하자고는 못해. 근데 내가 바로잡을 기회만 줘. 세훈은 당장 용서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세훈은 영채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는 이유가 사랑인지 책임인지 그 둘 사이 어딘지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중요한 건 하나였습니다. 영채는 더 이상 거짓으로 사랑을 붙잡지 않았고 세훈은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범죄를 감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정원은요. 정원은 결국 의식을 되찾습니다. 정원이 눈을 뜨는 순간 병실엔 헤라도 있고 영채도 있고 세미도 있습니다. 정원은 그 얼굴들을 보며 헷갈리는데요. 세미가 먼저 말합니다. 미안해, 나도 너 사라지길 바랐어. 근데 그런 방식은 아니었어. 정원은 바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정원은 다만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아서 자기 이름으로 진실을 말합니다. 그게 태석에게 가장 잔인한 벌이거든요. 태석이 만든 침묵이 아니라 정원이 만든 진술이 남는 것. 진태석은 법정 한가운데 서 있었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고개를 들고 버티고 있었거든요. 헤라가 앞에 있었고요. 세훈도 있었고요. 공난숙도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그 얼굴들을 보면서도 표정이 안 무너졌는데요. 진태석이 마지막까지 믿고 있던 건 딱 하나였습니다. 진세미만큼은 자기 편일 거라고요. 그런데 증인석에 앉은 건 변호사가 아니라 진세미였습니다. 세미는 마이크를 잡는 순간 숨이 한 번 걸렸고 손끝이 떨렸는데요. 그 떨림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도망치지 않으려고 버티는 떨림이더라고요. 세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차정원 얼굴을 베개로 눌렀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법정이 웅성거렸고요. 진태석은 그제야 세미를 똑바로 봤습니다. 설마라는 얼굴이었죠. 세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영채 언니 차례였어요. 사고처럼 만들라고 지시했어요. 진태석 얼굴에서 처음으로 피가 빠졌는데요. 그래도 진태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미야, 너 지금 무슨 말을... 그 순간 판사가 말을 끊었습니다. 증거 재생하겠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건 낯선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진태석이 평생 써먹어온 그 낮고 단정한 목소리였거든요. 베개로 눌러. 숨 멎으면 바로 치워. 흔적 남기지 말고. 한 문장 한 문장 진태석이 직접 지시했던 말들이 법정에 또박또박 박혔습니다. 진태석이 고개를 숙인 그때 세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세훈이 먼저 내뱉은 건 아버지였고 바로 다음에 고쳐서 내뱉은 건 아니요, 진태석 씨였습니다. 그 호칭 하나로 진태석은 회장이 아니라 피고인이 됐거든요. 판사가 진태석을 보며 물었습니다. 피고인 진태석, 본인 음성에 대해 설명하시겠습니까? 진태석은 대답하지 못했고요. 판사는 아주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럼 피고인이 직접 읽으십시오. 자신이 지시한 내용을. 진태석은 결국 자기 목소리를 자기 입으로 다시 낭독해야 했습니다. 자기가 죽이라고 했던 말, 자기가 덮으라고 했던 말, 자기가 가족을 이용해 만든 말들요. 읽을수록 진태석 얼굴은 회장이 아니라 괴물의 기록지가 되어갔습니다. 세미는 그 장면을 끝까지 봤습니다. 울지 않았고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아니라 제가 사랑한 건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진태석은 끝났습니다. 가족을 지키려 만든 권력이 아니라 가족을 이용해 만든 권력이었고요. 그 권력을 무너뜨린 것도 칼도 검찰도 아닌 가족이었습니다. 딸의 증언, 아들의 호칭, 아내의 침묵, 공모자의 원본. 네 사람이 한 배를 탔고 그 배는 진태석만 남기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구독 눌러두세요. 다음 화는요, 진태석이 무너진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난숙이 마지막으로 숨겨둔 진짜 원본이 튀어나오면서 정원 사건의 더 깊은 밤이 열리거든요.